안녕하세요. 자, 저희 산림기사 2021년 3회 기출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림 작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했습니다. 짧은 벌기로 개벌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맹아로 갱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외림 작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외소하다 외자를 써서 그래서 외림 작업이다 이런다고 했죠. 그래서 외림 작업 수종으로는 주로 그렇다면 맹아가 잘 발생하는 그러한 수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알루스 자포니카가 바로 오리나무죠. 오리나무가 맹아 발생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얘는 외림 수종으로 굉장히 적당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에 라릭스 캠프페리 낙엽성, 3번에 아비에스 호로필라 전나무, 4번에 피누스 코라이엔시스 잣나무죠. 답은 1번 알루스 자포니카 오리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림 작업에 대한 내용 너무너무 저희 중요했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맹아로 갱신이 가능한 수종, 즉 외림 작업 수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또 살펴볼게요. 저희 가장 대표적으로 맹아가 가장 잘 발생하는 수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바로 이 참나무류에서 그 참나무류는 꼭 대표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외에 버드, 아카시, 리기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리기다, 오리, 아카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서나무, 오리나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요것과 함께 뭐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도록 할게요. 수목의 기공개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기공 저희 그 증산작용을 하는 주로 이제 잎의 뒷면이죠. 잎의 뒷면에 두 개의 공변 세포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은 빛의 색이라든지 또는 CO2의 농도라든지 또는 온도 등에 의해서 이것이 개폐 열리고 닫히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공 개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30에서 3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기공이 닫힌다. 원래 기존의 온도에서 온도가 상승을 하면 식물은 기공을 열어서 체내의 수분이 날아가게 함으로써 체내의 온도를 낮추려고 해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그것이 30도 이상으로 고온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그 기공을 닫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도 맞고요. 2번 기공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열리며 저녁에는 서서히 닫힌다. 광도가 올라가면 해가 뜨면서 광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기공은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된다.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또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3번 여벽 조직의 세포 간극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린다. 높으면 기공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 여벽 세포 뒤에 기공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 세포 간극 사이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광합성에 이용이 되는데 이런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하기에 양이 모자르면 식물 체내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모자르게 되면 기공을 많이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 기공을 연다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잎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며 기공이 닫힌다라는 것. 수분 포텐셜이다라는 것은 수분의 상대적인 이동 에너지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 포텐셜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수분이 이동할 수 없게 됐다. 즉 그만큼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수분이 이동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우리가 수분 포텐셜이 낮다. 그럼 수목이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위조한다. 그리고 시들러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기공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닫히게 되는 겁니다. 기공을 닫혀서 수분의 증발을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이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공 개폐의 변화이다 라고 해서 광도, 온도, 이산화탄소, 수분 포텐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 기공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공을 충분히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그리고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하면 기공을 열어서 체내 온도를 시키려고 하지만 만약에 30도 이상으로 고온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닫아서 자신을 보호한다. 광도
광합성이 가능한 정도의 강도면, 즉 해가 뜨기 시작하고 강도가 어느 정도 열리게 되면 기공은 충분히 열리게 됩니다. 기공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낮아질 때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기공이 닫힌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수분 포텐셜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기공이 열린다. 즉 이동 에너지의 힘이 커졌어요. 이동 에너지의 힘이 커져서 대기 중으로 수분이 이동하려는 수분 포텐셜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 3번 토양의 공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 빌, 공, 극, 사이, 극, 즉 토양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은 공기 또는 물로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공기 또는 물로 채워져 있는 그 흙 알갱이 사이의 공간을 바로 공극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1번 토양의 단위체적 중량, 아니죠. 이번에 토양 내 물의 용적도 아니고 4번에 토양 측정 시 건조된 토립자의 무게이다. 이것도 아니죠. 4번에 토양 내 공기 및 물에 의해서 채워진 부분이 바로 공극이죠. 그래서 답은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수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다. 요거 잘 모르겠어요. 우선 둘게요. 2번에 수목의 직경생장을 증대시킨다. 특히나 가지치기한 상부의 직경생장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완만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3번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수관화를 경감시킨다. 그렇죠? 즉 탈 수 있는 가지는 탈 수 있는 연소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소물을 제거해 주니까 당연히 수관화가 경감이 되겠죠. 4번에 임지 표면에 햇빛을 받는 양이 많아져 하층목 발생에 도움을 준다. 하층목의 수강량이 증가하겠고 그로 인해서 하층목이 성장할 수 있겠다. 생장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답은 1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수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다라고 그랬죠. 근데 수령이 높을 때 가지는 많이 굵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굵은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수목에게 큰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높을수록이 아니라 수령이 어린 나이일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지치기의 장단점, 마디 없는 간지 생산이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직경생장, 특히 가지치기한 부분의 직경생장, 수관에 그러면서 완만해진다. 하층목의 성장을 촉진해진다. 그리고 수관의 위험성이 경감이 된다. 그러나 단점이 있었으니 뭐예요? 부정화가 줄기에 발생을 한다. 특히 가지치기한 그 부분에서 잠자고 있던 눈이 발생해야 되지 않을 곳에서 발생하는 눈이 부정화죠. 그래서 부정화가 생기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5번 숲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 작업종 또는 생성 기원에 따르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생성 기원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종자에서 비롯됐는지 또는 맹아에서 비롯됐는지 그것을 따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취급법이 달라지고 작업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교림, 2번의 순림. 순림은 뭐예요, 여러분? 수목의 수종 수에 따라서 구분한 살림이죠. 그래서 순림이냐 혼유림이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3번의 외림, 4번의 중림. 그렇죠. 답은 2번의 순림이 되겠죠. 그래서 취급법 또는 뭐 발생 기원 또는 작업종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해서 교림, 주로 얘는 뭐예요, 여러분? 종자로 양성이 되어서 굉장히 키가 큰 숲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용재를 생산한다. 그래서 주로 침엽수종이 그러하다라는 거. 외림, 낮을 저 또는 왜소하다, 외자를 썼죠. 그래서 얘는 우미나 맹아 등으로 형성된 산림이다. 그래서 얘는 연료제, 펄프제 같은 결국 뭐예요? 소경제죠. 소경제나 연료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화렵수종이 주로 그러하다. 그리고 교림과 외림을 함께 위아래로 해서 함께 조성한 임지를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림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중림의 요 정의도 다 잘 알고 계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자, 6번. 제가 여기서는 저희가 이 그 취급법 발생 기원에 의한 구분은 조림학의 초반에 있어서 색깔이 이건데 사실은 교림이나 외림, 중림 작업에 대해서 이거 다 노란색이에요. 작업으로 저희가 공부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